제가 이번에 14회 동안 이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 이 책이 당연히 교수님이 좀 더 이제 선호하시는 파트는 상당히 깊이도 있습니다. 예. 반면에 조금 더 보완해야 할 부분도 이제 느껴져가지고 제가 감히 저명한 선생님의 책을 좀 나름 보완을 해드리겠다. 예. 어차피 이 정도 사이즈를 넘어가면 좀 수험서로서 부담을 느끼니까 교수님이 애둘러 이렇게 떨어내신 것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뭐 제가 잘나서 이렇게 절대 아니라는 것. 예. 그리고 이제 최근 사례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얹어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례라는 것도 이제 어떤 전문적인 어떤 제도도 있겠죠. 예. 예를 들어서 맛만 한번 보여드린다면 에너지와 관련하여 뭐 FIT라든지 뭔가 그런 전문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드릴 테니까 좀 더 세련되게 적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겠죠. 예. 그러면 오늘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일단은 1부에 1장에 뭐 일부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첫날이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시간에 뭘 하냐면 이 전체를 제가 좀 매핑을 해드리려고요.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진도별로 공부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파트를 넘나들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관련된 파트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는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예. 요즘 기출문제 패턴을 좀 아시는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무엇을 적으세요가 아니라 이것을 이런 측면을 통해서 적으세요. 이런 문제가 대단히 기본적인 형태이죠. 그래서 이것을 적으세요 할 때는 어느 파트로 고정이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적으세요, 이 관점에서 적으세요 하기 때문에 바로 저는 이제 그것을 뭐랄까요? 필터링이라고 제 나름의 어떤 용어입니다. 이걸 통해서 적으세요니까 뭐 이걸 바라보세요. 바로 딱 보면 되는데 이걸 통해서 바라보세요. 그럼 그게 빨대일 수도 있고 돋보기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로 이걸 통해서 할 때 바로 그 파트가 그 부분이 별의별 파트가 다 이제 관련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어떤 좋은 자료든지 간에 정태적으로 이렇게 딱딱 정해진 틀로만 이렇게 달달달달 공부를 하시는 게 그게 최선이 아닐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기출문제 관련해서 틈틈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시간 제약상 많이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출문제가 많이 가미된 책이기도 합니다. 이 당의 교재가. 하지만 나왔던 것만 나오지 않을 테고 또 이제 후보군에 있는 많은 좋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넣어야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 교수님의 그 체계도를 보시죠. 목차 바로 뒤에 파트 1 바로 전 페이지요. 페이지가 그렇게 안 나오겠지만 목차 바로 뒤에 하나 보이시죠? 예. 그러면 제가 이걸 굳이 저만의 관점에서 이걸 더 간단하게 매핑을 해드린다면 제가 둥글둥글한 걸 제가 좋아해가지고 예. 좀 간단하게 한다면요. 예. 나중에 제가 해드릴 제 매핑에 좀 비슷한 모양일 수 있는데 예. 이게 1부입니다. 1부. 이제 파트를 그냥 저는 부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챕터는 앞으로 무조건 장이라 하겠습니다. 어둡지 않은 영어 발음을 하느니 예. 2부, 3부, 4부, 예. 5부, 6부. 예. 그래서 교수님은 이제 좀 포괄적인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론적인 논의라 하겠죠. 행정학 전반에 걸쳐 있는 이론. 특정 파트의 조직에 특화되어 있는, 인사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이론이 아닌 전체를 아우르는. 근데 이제 그런 이론이라는 말씀 없으시고, 이제 앞에 목차까지 가볍게 넘기면서 보신다면은 그 목차 일부를 보시면 뭐 행정 가치와 패러다임일 겁니다. 가치와 패러다임. 그래서 우리가 접근 방법, 행정학의 접근 방법, 행정학의 주요 이론 그 구태의연하다 싶다 생각하셨나? 이렇게 좀 더 멋들어진 패러다임으로 그냥 간단하게 좀 줄이신 거라 보면 되겠고, 이 부는 이제 실제 주체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할 것이냐? 예, 누가 무엇을. 누가라는 것은 결국은 그 누가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가 담겨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정부, 시장, 뭐 되게 시민사회라 되어 있는데 교수님 그냥 사회라고도 포괄적으로 하실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3부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인재에 대한, 재무에 대한 그런 관리,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그래서 1부는 행정학 전반의 포괄적인 어떤 내용들이라 생각하시고 2부는 좀 거시죠. 좀 3부는 우리가 강론이라고 하는 좀 미시죠. 굳이 한다면요.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총론이겠죠. 여기까지 저를 총론으로 봅니다. 일단 여기 3, 4, 5, 6을 뺀다면요. 이게 이제 강론이겠죠. 그러면 이제 일단은 먼저 보시겠습니다. 4부는 어떤 내용이냐? 정책. 정책 파트가 여기 있습니다. 정책. 예. 제가 이런 그 구성에 대해서 일장 있는데 일단은 적어보죠. 정책 및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식 정보 관리인데 그냥 뭐 정보 하나만 적어보겠습니다. 가장 하나의 용어는 정보니까요. 예. 정책 및 정보 그냥 일단은. 그래서 이걸 챕터를 그 이 부를 쪼개기에는 좀 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좀 그나마 좀 비슷한 맥락이겠다 싶은 것들을 좀 묶으신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부를 너무 많이 쪼개기 싫어하셔가지고, 예. 이게 꼭 정보가 정책에 딸려 있어야 되냐라고 하신다면 필수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정보 관리, 예. 조직 인사 재무의 정보 관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교수님은 굳이 이게 이 정보라는 것이 꼭 이 강론 레벨의 소소한 그 정보만 있지는 않고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정보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만 넣는 건 너무 좁다. 그러면 어디에 가장 최적이겠느냐? 4, 5부, 6부 중에서는 이 정책 관련해서 정보가 중요할 테니까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상당히 뭐 일리 있는 구성입니다. 책들마다 이 구성이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교수님이 이 하신 목차를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음미하시면 시야가 넓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5부는 이제 지방자치. 이 교수님이 또 지방자치 전문가이기도 하시죠? 예, 지방자치. 또 이것 플러스 어떤 걸 또 접목할 것이냐? 공공경영이라고 했어요. 공공경영. 이것도 꽤 멋들어진 표현이긴 합니다. 예. 그러면 이 후자 부분이 지방자치 관련해서만 경영이냐? 그건 그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운영법에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담겨 있어요. 그럼 당연히 지방 레벨의 공기업도 있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 부분만 제가 굳이 나눈 것 같은데 이 공공경영은 우리가 인지하는 그 공공기관들에 관련된 이 공공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좀 더 여러 가지 사업적인 것 측면 등등을 아우르는 파트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기본법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국가공기업, 국가공공기관 관련 기본법은 잘 아시다시피 공공기관 운영법이죠. 운영에 관한 법률인데 법제처, 군장, 약칭입니다. 공공기관 운영법. 그리고 올해 행시 1번 문제에 A시, D 자치도였죠. 예, 자치구. 그러니 B 공사, C 공단을 당연히 지방 레벨로 해야 당연히 지방 내에서의 주인 대리인 관계가 더 잘 드러납니다. A와 D가 지방 레벨인데 B와 C를 국가 공기업, 국가 관련 그런 공단을 적으시면 뭐 틀린 건 아니지만은 좀 어색하겠죠? 이게 이제 중앙부처면 또 모를까. 그래서 여기는 지방 관련 공기업의 대표적인 기본법이 지방공기업법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예. 여기에 이제 공사, 공단이 다 들어가요. 이 법에서는요. 이때 말하는 지방공기업법에서 말하는 그 범주가 또 3가지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5부에 이 공공경영은 어떤 내용이냐? 근데 의외로 이 부분은 또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이 전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에 그러면 이 지방부분이 그러면 혹시 있을 것이냐? 살짝 언급만 하시고 이제 본격은 다뤄주지 않으셨는데 약간 한 5장 정도 할당하셔가지고 이걸 더 넣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나중에 좀 더 보완해드리겠고 예, 많이 할 건 없습니다. 다른 거 워낙
메인으로 중요한 게 많이 있는데 얘만 굳이 많이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방공기업, 지방공단과는 무관한 법이다. 이런 것만 인지하시고 올해 행시 같은 경우에도 기왕이면 지방을 적었으면 더 좋았다. 그럼 6부는 이제 정부혁신. 정부 혁신 이전에 정부 책임 및 혁신이던가요? 예. 행정 환류, 행정 환류 및 변화. 환류 및 변화. 환류 이게 책임 관련 논의가 거기 교재 목차를 보시다시피 좀 주된 내용이죠. 예. 및 변화. 체인지라는 가장 중립적인 용어를 가져오셨어요. 이 변화의 구체적인 그 용어는 이제 개혁, 혁신 이 두 가지가 좀 더 이제 구체화된 용어이기도 하고 또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이 용어로 주로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더 잘해보자라는 논의인데 이 부분이 뭔가 환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하나 적고 싶으신 구성이시죠. 근데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한번 봐보겠습니다. 예. 6부의 13장을 목차를 봐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는 당연히 개혁보다는 혁신이라는 용어를 가져오셨는데 이 두 가지 용어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학 모의고사에 나온 적도 있는데 일단은 나중에 살짝 언급해드리겠고 지금은 아무튼 이노베이션이건 리폼이건 체인지건 아무튼 지금보다 더 나아지겠다는 뭔가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 네모 5번째까지 있는데 혁신의 본질, 항상 기본적인 그런 내용부터 시작하겠죠. 특히 네모 첫 번째에 접근 방법, 예. 혁신도 뭘 바꿀 것이냐. 예.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뭐 습관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머리 스타일을 바꿀 것인지 여러 가지 접근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논점입니다. 그 다음에 저항. 이것은 이제 왕왕 나오는 부분이죠. 저항. 수능, 불응 해가지고요. 근데 이건 이때 말하는 저항은 대외적인 측면으로서 뭐 최근 몇 년 전 입법고시에 출제되었죠. 그 네모 두 번째. 네모 첫 번째 부분은 아주 스탠다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모 두 번째는 2005년도 기출문제 행시 50점짜리. 정부 혁신의 성공 요인, 실패 요인을 사례를 들어 적으라는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주 포괄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런 기출문제이기도 하고 또 꽤 의미 있는 원점이기 때문에 따로 빼신 듯 보입니다. 네모 두 번째. 이 문제는 정말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일단 배점에서 압도를 당합니다. 어떻게 성공 요인, 실패 요인을 뽑을 것이냐 그 부분이 이제 내공에 따라 다르겠죠. 예. 막 덕지덕지 가지면 안 되겠습니다. 예. 일단 넘어가시고 네모 세 번째 수학 기법이 나와 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뭔가 변화할 때 조직 내외의 환경을 고려하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원래 이건 이제 뒤에 보이는 네모 세 번째 뒤에요. 전략 기획 혹은 전략적 기획, 스트래테직 플래닝에 내용이 들어갑니다. 예. 전략 기획 내용이 더 들어가죠. 내용이 더 들어가지만 꼭 전략 기획에만 써야 되느냐? 그건 아니겠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이런 환경의 여건을 고려하자는 측면에서 하나 대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수학기법도 환경 관련 그 여건을 고려할 때 활용 가능하다. 꼭 전략기획을 물어봐야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뒤에 보이는 전략기획은 정부 부처 내부에 관련된 부분이죠. 예, 이것은 하나 적어보세요. 전략기획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걸 본다면 일단 지방은 좀 추가적인 논점이기 때문에 제가 딱히 무슨 말씀 안 드리면 중앙정부 중심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중앙 행정기관, 이 영어 불편하시면 각 중앙 부처가 단위입니다. 이 전략기획은 각 중앙 부처가 단위예요. 그래서 행안부도 따로 하고 보건복지부 따로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 전략기획은 조직 파트에서 다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짝 그때 함께 볼 겁니다. 예. 하지만 교수님이 이렇게 따로 뗄 만큼 의미 있게 보시는 것이죠. 예. 위치를 어떻게 편제하실 건가는 뭐 책을 쓰신 교수님의 자랑이시기 때문에 제가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